광화사 이 김동인. 인왕, 바위 위에 잔솔이 서고 잔솔 아래는 이끼가 빛을 자랑한다. 굽어보니 바위 아래는 몇 포기 난초가 노란 꽃을 벌리고 있다. 바위에 부딪히는 잔바람에 너울거리는 난초잎. 에어는 허리를 굽히고 스틱으로 아래를 휘저어 보았다. 그러나 아직 난초에는 5축의 거리가 있다. 눈을 옮기면 계곡, 전면이 소나무의 잎으로 덮인 계곡이다. 틈틈이는 철색의 바위로 보이기는 하나 나무 밑에 땅은 볼 길이 없다. 만약 여로서 그 자리에 한 번 넘어지면 소나무의 잎 위로 굴러서 저편 어디인지 모를 골짜기까지 떨어질 듯하다. 여의 등 뒤에도 장이 넘는 바위다. 그 바위에 올라서면 제로 통한 커다란 골짜기가 나타날 것이다. 여의 발 아래도 장여의 바위다. 아래는 몇 포기 난초, 또 그 아래는 두세 그루의 잔솔, 바위 아래로부터는 가파른 계곡이다. 그 계곡이 끝나는 곳에는 소나무 위로 비로소 경성시가의 한편 모퉁이가 보인다. 길에는 자동차의 왕래도 가맣게 보이기는 한다. 여전한 분뇨와 소란의 세계는 그곳에 역시 전개되어 있기는 할 것이다. 그러나 여기 지금 서 있는 곳은 심산이다. 심산이 가져야 할 온갖 조건을 구비하였다. 바람이 있고 암굴이 있고 산초 산화가 있고 계곡이 있고 생물이 있고 절벽이 있고 난송이 있고 말하자면 심산이 가져야 할 유수미를 다 구비하였다. 본시는 이 도회는 심산 중의 한 계곡이었다. 그것을 500년간을 닦고 갈고 지어서 오늘날의 경성부를 이룬 것이다. 이러한 협곡의 국도를 창건한 이태조의 본의가 어디에 있었는지를 알 길이 없다. 그러나 오늘날의 한 산독에게 자리에서 보자면 서울은 세계에 유례가 없는 미도일 것이다. 도회에 거주하며 식후의 산보로서 푸대님 채로 이러한 유수 한 심산에 들어갈 수 있다 하는 점으로 보아서 서울의 비길 도회가 세계에 어디 다시 있으랴. 회흑색의 지붕 아래 고요히 누워있는 500년의 도시를 눈 아래 굽어보는 여의 사위에는 온갖 고산식물이 난성하고 계곡에 흐르는 물소리와 눈 아래 날아드는 기조들은 완전히 여로 하여금 등산객의 정취를 느끼게 한다. 여는 스틱을 바위 틈에 꽂아 놓았다. 그리고 굴러 떨어지기를 면키 위하여 잔솔의 새에 자리 잡고 비스듬히 앉았다. 담배를 피우고 싶었으나 잠시의 산보로 여기고 담배도 안 가지고 나온 발이 더듬더듬 여기까지 미쳤으므로 담배도 없다. 시야의 한편에는 이 세장의 바위, 다른 한편에는 푸르른 하늘, 그 끝으로는 소리피 서너 개 어렴풋이 보인다. 그윽이 코로 몰려들어오는 송진임새, 소나무에 불리는 바람소리, 유숙히 짝이 없다. 여가 지금 앉아있는 자리는 개벽 이래로 과연 몇 사람이나 밟아보았을까? 이 바위 생긴 이래로 혹은 여가 맨 처음 발 대어본 것이 아닐까? 아까 바위를 기어서 이곳까지 올라오느라고 애쓰던 그런 맹랑한 노력을 하여본 바보가 여 이외에 몇 사람이나 있었을까? 그런 모험을 맛보기 위하여 심산을 찾아온 용사는 많을 것이로되 결사적 인왕 등산을 한 사람은 그리 많으리라고 생각되지 않는다. 등 뒤 바위에는 암굴이 있다. 뱀이라도 있을까 무서워서 들어가 보지는 않았지만 스틱으로 휘저어 본 결과로도 세 사람은 넉넉히 들어가 앉아 있음직하다. 이 암굴을 무엇에 이용할 수가 없을까? 음모의 도시. 한양은 그새 500년간 별별 음흉한 사건이 연출되었다. 시가 끝에서 반시간 미만에 넉넉히 올 수 있는 이런 가까운 거리에 뚫린 암굴은 있는 줄 알기만 하였으면 혹은 음모에 이용되지 않았을까? 공상. 유수한 맛에 젖어있던 여는 이 암굴 때문에 차차 불쾌한 공상에 빠지기 시작하려 한다. 온갖 음모, 그 뒤를 잇는 사륙, 모함, 방축 2조 500년간의 추악한 모양이 여로 하여금 불쾌한 공상에 빠지게 하려 한다. 여는 황망히 이런 불쾌한 공상에서 벗어나려고 주머니에 담배를 뒤적이었다. 그러나 담배는 여전히 있을 까닭이 없었다. 다시 눈을 들어서 안화를 굽어보면 일면에 깔린 송초, 반짝. 봄의 한 줄기의 샘이다. 소나무 틈으로 보이는 그 샘은 아마 바위 틈을 흐르는 샘물인 듯. 똘똘똘 들리는 것은 아마 바람 소리겠지. 저렇듯 멀리 아래 있는 샘의 소리가 이곳까지 들릴 리가 없다. 샘물. 저 샘물을 두고 한 개 이야기를 꾸며볼 수가 없을까? 흐르는 모양도 아름답거니와 흐르는 소리도 아름답고 그 맛도 아름다운 샘물을 두고 한 개 재미있는 이야기가 여의 머리에 생겨나지 않을까? 암굴을 두고 생겨나려던 음모사륙의 불쾌한 공상보다 좀 더 아름다운 다른 이야기가 꾸며나지 않을까? 여는 바위 틈에 꽂았던 스틱을 도로 뽑았다. 그 스틱으로서 여의 발 아래 바위를 가볍게 두드리면서 한 개 이야기를 꾸며 보았다. 한 화공이 있다. 화공의 이름은? 지어내기가 귀찮으니 신라 때의 화성의 이름을 차용하여 솔거라 하여 두자. 시대는 이 안하에 보이는 도시가 가장 활기 있고 아름답던 시절인 세종 성주의 때쯤으로 하여 둘까? 백악이 흘러내리다가 맺힌 곳. 거기는 한양의 정기를 한 몸에 지닌 경복궁 대궐이 있다. 이 대궐의 북문인 신무문 바구거진 뽕바세의 중로의 사나이가 오네스러운 얼굴을 하고 있다. 화공 솔거였다. 무르익은 여름, 뜨거운 벼든 뽕잎이 가리워준다. 하나,
훈훈한 기운은 머리 위 뽕잎과 땅에서 우러나서 꽤 무더운 이 뽕밭 속에 숨어있는 화공. 자그마한 보따리에는 점심까지 싸가지고 온 것으로 보아 저녁까지 이곳에 있을 셈인 모양이다. 그러나 무얼 하는지 단지 땀을 펑펑 흘리며 온외스러운 얼굴로 앉아있을 뿐이다. 왕후친잠, 왕후친잠. SE는 이 뽕밭은 자빈들이 다니지 못할 곳이다. 하루 종일을 사람의 그림자 하나 얼씬하지 않는다. 때때로 바람이 우수수하니 뽕나무 위로 불기는 하나 솔거가 숨어있는 곳에는 한 점의 바람도 들어오지 않는다. 이 무더운 속의 솔거는 바람이 불 적마다 몸을 흠칫흠칫 놀라며 그러면서도 무엇을 기다리듯이 뽕나무 구루 아래로 저편 앞을 주시하고 있다. 이윽고 석양이 무학을 넘고 이 도시에도 황혼이 들었다. 날이 어둡기를 기다려서 이 화공은 몸을 숨겨가지고 거기서 나왔다. 오늘은 헛길, 내일이나 다시 볼까? 한숨 쉬면서 제 오막살이를 찾아 돌아가는 화공. 날이 벌써 꽤 어두웠지만 그래도 아직 저녁빛이 약간 남은 곳에 내어놓은 이 화공은 세상에 보기 드문 추악한 얼굴의 주인이었다. 코가 질병자루 같다. 눈이 퉁방울 같다. 귀가 박죽 같다. 입이 나발통 같다. 얼굴이 두꺼비 같다. 소위 추한 얼굴을 형용하는 온갖 형용사를 한 얼굴에 지닌 흉한 얼굴의 주인으로서 그 얼굴이 또한 굉장히도 커서 멀리서 볼지라도 그 존재가 완연할 이 만하다. 이 얼굴을 가지고는 백주에는 나다니기가 스스로 부끄러울 것이다. 아닌 게 아니라 솔거는 철이 들은 이래 여태껏 백주에 사람 틈에 나다닌 일이 없었다. 일찍이 16살에 스승의 중매로서 어떤 양가 처녀와 결혼을 하였지만 그 처녀는 솔거의 얼굴을 보고 기절을 하고 기절에서 깨어나서는 그냥 집으로 도망쳐버리고 그 다음 또 한 번 장가를 들어보았지만 그 색시 역시 첫날 밤만 정신 모르고 치른 뒤에는 이튿날은 무서워서 죽어도 같이 못 살겠노라고 부모에게 떼를 써서 두 번째의 비극을 겪고 이러한 두 가지의 사변을 겪고 난 뒤에 솔거는 차차 여인이라는 것을 보기를 피하여 오다가 그 궤벽이 점점 자라서 나중에는 일체로 사람이란 것의 얼굴을 대하기가 싫어졌다. 사람을 피하기 위하여 그리고 또한 일방으로는 화도에 정진하기 위하여 인가를 떠나서 백악에 숲속에 조그마한 오막살이를 하나 틀고 거기 숨은 지 근 30년. 생활에 필요한 물건 혹은 그림에 필요한 물건을 구하기 위하여 부득이 거리에 나가야 할 필요가 있을 때는 반드시 밤을 택하였다. 피할 수 없어 낮에 나갈 때는 박립을 쓰고 그 위에 얼굴을 배로 가리었다. 화도에 발을 들여놓은 지 근 40년. 부득이한 은둔 생활을 경영한 지 30년. 여인에게로 소모되지 못한 정력은 머리로 모이고 머리로 모인 정력은 손끝으로 뻗어서 종이에 비단에 갈겨 던진 그림이 벌써 수천 점. 처음에는 그 그림에 대하여 아무 불만도 느껴보지 않았다. 하늘에서 타고난 천분과 스승에게서 얻은 훈련과 저축된 정력의 솟아닌 한 장의 그림이 생겨날 때마다 그것을 보면서 스스로 만족히 여기고 스스로 자랑스러이 여기던 그였다. 그러나 그런 과정을 밟기 20년에 차차 그의 마음에 움돋은 불만, 그것은 어떻게 보자면 화도에는 이단적인 생각일는지도 모를 것이다. 좀 다른 것은 그릴 수가 없는가? 산이다. 바다다. 나무다. 시내다. 지팡 짚은 노인이다. 달이다. 혹은 돛단배다. 꽃이다. 과적달이다. 소다. 목동이다. 이 밖에 그가 아직 그려본 것이 무엇이었던가? 유원, 한맛, 단 한 가지밖에 없는 전통적 그림보다 좀 더 다른 것을 그려보고 싶다. 여태껏 스승에게 배운 바의 백발백염, 백팔백염의 노홍이나 피리부는 목동 이외에 좀 더 얼굴에 움직임이 있는 사람을 그려보고 싶다. 표정이 있는 얼굴을 그려보고 싶다. 이리하여 재래의 수법을 아낌없이 내어 던진 솔거는 그로부터 10년간을 사람의 표정을 그리느라고 세월을 보냈다. 그러나 사람의 세상을 멀리 떠나서 따로이 사는 이 화공에게는 사람의 표정이 기억에 가마타. 상인들의 간특한 얼굴, 행인들의 덜난 무표정한 얼굴, 나무꾼들의 싱거운 얼굴, 그새 보고 지금도 대할 수 있는 얼굴은 이런 따위뿐이다. 좀 더 색채 다른 표정은 없느냐? 색채 다른 표정. 색채 다른 표정. 이 욕망이 화공의 마음에 있고 커가는 동안 화공의 머리에 솟아오르는 몽롱한 기억이 있다. 지금은 거의 기억에서 사라졌지만 어린 시절에 자기를 품에 안고 눈물 글썽글썽한 눈으로 굽어보던 어머니의 표정이 가끔 한순간씩 그의 기억의 표면까지 뛰쳐올랐다. 그의 어머니는 희세의 미녀였다. 대대로 이후의 자손의 미까지 모두 미리 빼앗았던지 세상에 드문 미인이었다. 화공은 이 미녀의 유복자였다. 아비 없는 자식을 가슴에 부담고 눈물 머금은 눈으로 굽어보던 표정. 철이들은 이래로 자기를 보는 얼굴에서는 모두 경악과 공포밖에는 발견하지 못한 화공에게는 40여 년 전에 어머니의 사랑의 아름다운 얼굴이 때때로 몸서리치도록 그리웠다. 그것을 그려보고 싶었다. 커다란 눈에 그득히 담긴 눈물, 그러면서도 동경과 애무로서 빛나던 눈, 입가에 떠오르던 미소. 번개와 같이 순간적으로 심한에 나타났다가는 사라지는 이 환영을 화공은 그려보고 싶었다. 세상을 피하고 숨어 살기 때문에 차차 삐뚤어진 이 화공의 괴벽한 마음에는 세상을 그리는 정열이 또한 그만치 컸다. 그리고 그것이 크면 크니만치 마음속에는 늘 울분과 불만이 차 있었다. 지금도 세상에서는 한창 계집 사내들이 서로 부둥켜 안고 좋다고 야단할 것을 생각하고는 음울한 얼굴로 화피를 뿌리는 화공.
이러한 가운데서 나날이 괴벽하여 가는 이 화공은 한계 미녀상을 그려보고자 노심하였다. 처음에는 단지 아름다운 표정을 가진 미녀를 그려보고자 하였다. 그러나 미녀를 가까이 본 일이 없는 이 화공이 마음대로 되지 않는 붓굿에 역정을 내며 있는 동안 차차 어느덧 미녀상에 대한 관념이 달라졌다. 자기의 아내로서의 미녀상을 그려보고 싶어졌다. 세상은 자기에게 아내를 주지 않는다. 보면 한 마리의 곤충, 한 마리의 날짐승도 각기 짝을 찾아 즐기고 짝을 찾아 좋아하거늘 만물의 영장인 사람이 짝없이 50년을 보냈다 하는 데 대한 불만이 일어났다. 세상 놈들은 자기에게 한 짝을 주지 않고 세상 계집들은 자기에게 오려는 자가 없이 홀몸으로 일생을 보내다가 언제 죽는지도 모르게 이 산골에서 죽어버릴 생각을 하면 한심하기보다는 도리어 이렇듯 박정 한 사람의 세상이 미웠다. 세상이 주지 않는 아내를 자기는 자기의 붓끝으로 만들어서 세상을 비웃어 주리라. 이 세상에 존재한 가장 아름다운 계집보다 더 아름다운 계집을 자기의 붓끝으로 그려서 못나고도 아름다운 채 하는 세상 계집들을 웃어주리라. 덜난 계집을 아내로 맞아가지고 천하의 절색이라 믿고 있는 사내놈들도 깔보아 주리라. 4. 5명의 처첩을 거느리고 조타꾼하고 춤추는 헛놈들도 굽어 보아주리라. 미녀. 눈을 감고 생각하고 눈을 뜨고 생각하고 머리를 움켜쥐고 생각해보나 미녀의 얼굴이 어떤 것인지 알 수가 없었다. 물론 얼굴에 철효가 없고 이목구비가 제대로 놓였으면 세상 보통의 미인이라 한다. 그런 얼굴에 연지나 그리고 눈에 미소나 그려넣으면 더 아름다워지기는 할 것이다. 임한 것은 상상의 눈으로도 볼 수가 있는 자며 붓끝으로 그릴 수도 없는 바가 아니다. 그러나 가야만 어린 시절의 어머니의 얼굴을 순영적으로나마 기억하는 이 화공으로서는 그런 미녀로는 만족할 수가 없었다. 온회의 불만 중에서 흐르는 세월은 1년 또 1년 무의히 흘러간다. 미녀의 아랫동이는 그려진 지 벌써 수년. 그 아랫동이 위에 올려놓일 얼굴을 어떻게 하여야 할지 짐작도 가지 않았다. 화공의 오막살이 방 안에 들어서면 맞은편에 걸려있는 한 폭 그림은 언제든 어서 목과 얼굴을 그려주기를 기다리듯이 화공을 힐책한다. 화공은 이것을 보기가 거북하였다. 특별한 일이라도 있기 전에는 낮에 거리에 다니지를 않던 이 화공이 흔히 얼굴을 싸매고 장안을 돌아다녔다. 행여나 길에서라도 미녀를 만날까 하는 요행심으로였다. 길에서 순간적으로 마음에 드는 미녀를 볼 수만 있으면 머리에 똑똑히 캐치하여 그 기억으로서 화상을 그릴까 하는 요행심으로. 그러나 내외법이 심한 이 도회에서 대낮에 양가의 부녀가 얼굴을 내놓고 길을 다니지는 않았다. 계집이라는 것은 하인배나 하류배 뿐이었다. 하인배 하류배에도 때때로 미녀라 일컬을 자가 있기는 있었다. 그러나 아무리 산뜻한 미를 갖기는 했다 하나 얼굴에 흐르는 표정이 더럽고 비열하여 캐치할 만한 자가 없었다. 얼굴을 싸매고 거리로 방황하며 혹은 계집들이 많이 모이는 우물가며 저자는 비실비실 방황하며 어찌어찌하여 약간 예쁜 듯한 계집이라도 보이면 따라가면서 얼굴을 연구해보곤 했으나 마음에 드는 미녀를 지금껏 얻어내지를 못하였다. 혹은 심규에는 마음에 드는 계집이라도 있을까? 심규. 한번 심규의 계집들을 모조리 눈앞에 버려 세우고 얼굴 검사를 하여 보았으면? 초조하고 성가신 가운데서 나를 보내고 나를 맞으면서 미녀를 구하던 화공은 마지막 수단으로 친잠상원에 들어가서 채상 하는 궁녀의 얼굴을 얻어보려 하였다. 그러나 불행히도 화공의 모험도 헛길로 돌아가고 그날은 채상을 하러 오지도 않았다. 그러나 때 바야흐로 누의 시절이라 견딜성 있게 기다리노라면 궁녀의 오는 날도 있을 것이다. 미녀, 아내의 얼굴을 그리려는 욕망에 열이 오르고 독이 난 이 화공은 그 이튿날 또 뽕밭에 들어가 숨었다. 숨어 기다리지 않을 수 없었다. 그로부터 한 달, 화공은 나날이 점심을 싸가지고 상원으로 갔다. 그러나 저녁 때 제 오막살이로 돌아올 때는 언제든지 그의 입에서는 기다란 탄식성이 나왔다. 궁녀를 못 본 바가 아니었다. 마치 여기 숨어있는 화공에게 선보이려는 듯이 나날이 궁녀들은 번갈아 왔다. 한때씩 밀려와서는 옷소매 치마자락을 펄럭이며 뽕을 따갔다. 한 달 동안에 합계 40~50명의 궁녀를 보았다. 모두 일률로 미녀들이었다. 그리고 길가 우물가에서 허투루 볼 수 있는 미녀들보다 고아한 얼굴임에는 틀림이 없었다. 그러나 그 눈, 화공이 보는 바는 그 눈이었다. 그 눈에 나타난 애무와 동경이었다. 철철 넘어 흐르는 사랑이었다. 그것이 궁녀에게는 없었다. 말하자면 세상 보통의 미녀였다. 자기에게 계집을 주지 않는 고약한 세상에게 보복하는 의미로 절세의 미녀를 차지하고자 하는 이 화공의 커다란 야심으로서는 그만 따위의 미녀로 만족할 수가 없었다.